조선시대에 중국어를 잘하여 역관으로 유명한 홍역관이 있었다. 홍역관은 호탕하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씀씀이도 컸으며 자연히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 홍역관은 수완이 좋고 대신들과도 잘 지낸 터라 매번 중국 사행이 있을 때마다 사신들의 부름을 받았다. 당시에는 역관들이 무역도 했으며 한철의 사행길을 다녀오면 수많은 재물을 얻는 일이 흔했다. 홍역관은 한양에 머물며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과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고향의 아내에게는 넉넉하게 돈을 보냈으나 한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홍역관은 사행길에 빈번하게 참여하여 돈이 풍족하다 보니 돈 귀한지를 몰랐다. 홍역관이 이렇게 살아가길 어느덧 20여 년이 흘러 나이 50이 다 되어가자 사행길에 참여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졌다. 더는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서서히 돈이 마르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돈 쓰는 버릇은 고쳐지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지나가는 길가에 10살 남짓돼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 아이가 바가지를 옆에 낀 채 열심히 줍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절대 구걸은 하지 않았으며 추수 끝난 농가를 지날 때는 나락을 줍고 무밭을 지날 때는 시래기를 주었으며 시전 앞에서는 허접한 것들을 이것저것 열심히 주었다. 평소 홍역관의 눈에 자주 띄어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던 차였다. 홍역관은 호기심에 끌려 시정 길가에서 뭔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무엇을 그리 열심히 줍는 게냐? 내 너를 수차례 보았는데 거리는 아닌 듯하고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셔서 홀로 지내는 것이냐? 사내 아이는 행색이 남루하고 까맣게 그을렸으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답했다. 나으리, 저는 거리는 아닙니다요. 다만 제 아비가 수년간 병석에 누워 계셔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매일 거리로 나와서 이것저것 주워서 푼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요. 홍역관은 호기심에 끌려 무심결에 아이에게 말을 건넸으나 아이의 말을 들은 후 아이의 어른스러운 마음에 감동했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손이 저절로 전대로가 손에 잡히는 대로 엽전을 아이의 손에 건네며 약값에 보태라고 했다. 아이는 예닐곱 냥의 돈을 손에 쥐자 그동안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라 넙죽 엎드려 절하며 고마워했으며 홍역관은 미소 지으며 갈 길을 갔다. 사내 아이는 한 걸음에 내달아 남산 아래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병수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받은 돈을 내밀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얘야, 어린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하늘이 도우시는가 보구나. 내게 이리 큰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여쭤는 보았느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이의 병든 아버지도 아이가 안쓰럽고 대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차 싶었고 다음에 뵈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홍역관이 준 돈으로 아이의 아비는 약을 써서 병세가 점차 호전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가사에 보탬이 되도록 밖에 나가 부지런히 이것저것 모으러 다녔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은전을 건넨 은인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인지 물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다. 며칠 후 홍역관은 다시 시전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그 아이가
앞에서 예전처럼 죽는 모습이 보여서 궁금증이 발동하였고 아이를 불러세웠다. 얘야, 지난번에 약값을 주었을 터인데 왜 이리 또 나와 다니는 게냐? 아이는 반가운 얼굴로 홍역관 덕분에 아비의 병세가 나아졌고 살림을 도우려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했다. 역관은 이 말을 듣고 아이가 어느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인지 궁금해졌고 아이에게 집으로 함께 가보자고 했다. 홍역관은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갔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다. 홍역관을 본 아이의 부모는 그를 반겨 맞이하며 여러 차례 고맙다고 했다. 홍역관은 아이의 부모가 천민은 아닌 듯하나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를 보고 내력을 물었다. 아이의 부모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바람에 가산이 몰수되고 수년간 옥살이를 하였으며 병마저 얻었다고 말했다. 홍역관은 이 얘기를 듣고 순간 가여운 마음이 들어 전대에서 50냥짜리 지전을 꺼내 부모에게 건넸다. 공께서 억울한 일을 겪으셨으니 저도 한때 녹을 먹었던 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약소하지만 살림에 보태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았던 큰 돈을 받아들자 아이의 부모는 수차례 거절했으나 홍역관 또한 굽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고 부모가 홍역관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었다. 홍역관은 몇 차례 사양하다가 아이 부모의 간청으로 고향과 성만 얘기하고 집을 나왔다. 이 일은 홍역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져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홍역관은 십수년간 예전처럼 돈을 쓰는 생활을 지속했고 한양에 더는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바닥나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행히 고향에는 아내가 이전에 보내준 돈으로 큰 집과 전답을 사들여 풍족하였다. 그러나 낭비벽을 주체하지 못한 홍역관은 이마저도 수년이 흘러 모두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홍역관은 하는 수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후배 역관에게 부탁해서 사행할 때 무역 물품을 대었다. 그런데 사행길에 부탁한 무역이 어그러져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홍역관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사기죄로 홍역관을 관아에 고변하고 말았다. 빚을 갚을 길이 없는 홍역관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편 홍역관의 도움을 받은 아이의 아비는 병이 나았고 집안의 형편이 점차로 좋아졌다. 홍역관이 준 50냥을 미천으로 아이의 부모가 소규모로 장사하여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아이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년이 흘러 아이의 아비가 받은 누명이 벗겨져 정몰된 가산을 되돌려받았다. 그 후 다시 수년이 흘러 아이는 약간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아이는 순탄하게 벼슬살이를 하여 외직으로 홍역관의 고향을 가나라는 군수로 제수받게 되었다. 군수는 홍역관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으며 군수로 부임하자 홍역관을 찾았으나 시히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가나의 옥사에 갇힌 제수 중에 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를 지었으니 사사로이 사면해 줄 수 없어 홍역관이 모르게 옥바라지를 했고 차근차근 빚을 갚아주었으며 홍역관 집의 살림을 소소하게 도왔다. 홍역관은 친척들이 아름아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고 가끔씩 찾아오는 아내도 그리 알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지인들이 돈을 돌려받자 홍역관을 사면해 줄 것을 청했고 홍역관은 수년간의 옥살이를 마쳤다. 홍역관이 옥을 나올 때 아전이 홍역관을 데리고 관아의 동원으로 갔다.
동원에 들자 군수가 나와서 홍역관의 두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어 자리에 앉도록 하면서 말했다. 공께서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를 모르시겠는지요? 홍역관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여 군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군수가 벽장에서 오래된 바가지를 내놓았다. 이 물건을 보자 홍역관은 이리저리 만지면서 기억을 떠올렸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다. 아니, 이것은 그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바가지. 군수께서 그때 그 아이란 말입니까? 허허. 군수는 그간 지나온 이야기를 했고 모든 것이 홍역관이 도와준 덕분이라 고마워했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군수가 그동안 옥바라지며 빚을 갚아주고 가족들을 챙겨준 것이 밝혀졌다. 이에 홍역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날이 저야 그저 젊어 한때 치기 어린 호기심에 이끌려 작은 도움을 드렸던 것뿐인데 이리도 후하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역관은 군수와 지난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홍역관은 군수의 배웅을 받으며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고 가족들과 상봉했다. 홍역관은 자신과 가족들을 군수가 돌봐준 것이라 전했고 홍역관과 가족들은 군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홍역관은 이후로 낭비벽을 고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진중한 사람이 되었으며 근검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이렇듯 홍역관이 길거리에서 만난 가난한 소년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베푼 도움이 훗날 커다란 보답으로 다가왔고 소년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려 노력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의도치 않게 베푼 작은 온정이 받는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갈 수도 있으니 작은 호의라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